안녕하십니까. 우아한상식 이내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법률을 해석하거나 집행을 할 때 입법자의 의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죠. 이제 입법자의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제가 그래서 지금 입법자의 의사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입법을 추진했던 의원들의 의사가 입법자의 의사는 아니에요. 제가 왜냐하면 법제처장 잠깐만요.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도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민주당 의원들이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채워가지고 의결을 하면 그건 입법자의 의사가 아니다? 아니면 한쪽 정당만 참여해서 의결을 하면은 그게 의결이 아니다? 입법자의 의사가 아니다? 맞는데 최종적으로 논의받으면서 자, 그래서 이제 뭐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박주민이가 입법자의 의도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아셨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을 집행하거나 해석을 할 때 박주민이 말했던 그러한 입법자의 의도는 거의 고려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법을 집행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입법자의 의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법을 집행하거나 해석을 할 때 입법자의 의도는 고려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소년법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년법 그러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소년법의 제4조에는 범죄소년, 또 촉법소년, 우범소년이라는 개념이 규정되어 있고요. 또 소년법에서는 만 14세 이상의 소년이 범죄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형사적 처벌이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만 14세 미만이면서 10세 이상인 그러한 소년이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형사적 처벌은 불가능하고 가정법원 소년부의 판단에 의해서 보호처분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규정을 많이 들어보셨고 또 이러한 규정을 이해할 때는 입법자의 의도라는 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법의 규정 내용이 어떠냐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인들은 법 규정을 볼 때 그 법 규정을 제정했던 입법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일일이 생각하지 않고 또 생각한다 하더라도 모든 법 규정에 대해서 일일이 입법자의 의도를 찾아볼 수도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입법자의 의도를 고려해서 법 규정을 준수하다든가 위반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법 규정 자체의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해석하거나 판단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어떤 국가기관이 입법자의 의도만을 고려해서 어떤 판단을 하게 되면 일반인들의 법 감정과 배치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해석하는 행정부나 사법부는 입법자의 의도는 부수적인 것으로 고려하고 법 규정 자체의 내용이 어떠냐에 의해서 법을 해석하고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을 해석하는 행정부나 사법부가 입법자의 의도를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소년법 사례를 들었는데 소년법은 14세 이상의 소년이 범죄 행위를 했을 경우에 형사적 처벌이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 14세 이상의 소년이 범죄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데요. 그 법관이 입법자의 의도를 봤을 때 만 14세 이상의 소년이 범죄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입법자의 의도상 이거는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만약에 판단을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분명히 만 14세 이상의 소년이 범죄 행위를 했을 때는 처벌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 판사가 왜 저런 판단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재판은 일반인들의 법 규정에 대한 그러한 감정에 위배되게 되고 결국에는 그 법원의 판결은 법 규정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법을 입법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효과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삼권분립상 사법부는 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기능이 사법부인데 이 입법자의 의도라는 걸 고려해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삼권분립에도 위배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법 해석을 할 때는 입법자의 의도는 부수적일 것뿐이고 현재 규정되어 있는 법 규정 그 자체로 해석을 하고 또 이 법 규정 자체의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영상에서 봤던 박주민이 입법자의 의도를 계속 말하는 것은 그 박주민이라는 사람이 이 해석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를 못하고 하는 소리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하지만요, 입법자의 의도 혹은 입법 의도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 의도나 입법자의 의도를 고려할 때도 앞에서 봤던 박주민이 말했던 그러한 입법자의 의도 개념이 아니고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입법자의 의도라는 것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입법자의 의도나 입법 의도를 지금 박주민이가 말했던 국회에서 몇몇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제안하거나 또 의결을 할 때 떠들었던 그런 것들이 입법자의 의도가 아닙니다. 법률을 해석하거나 집행을 할 때 입법자의 의도라는 것은 법률 규정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법률 규정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역으로 입법자의 의도가 어떤 거구나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규정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입법자의 의도는 아마 이럴 것이다. 이렇게 입법자의 의도를 판단하는 거지. 법률을 제안하거나 법률을 통과시킬 때에 그 국회의원들이 떠들었던 그런 것은 입법자의 의도로서 전혀 고려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입법의 목적이 어떠냐에 대해서 우리 법을 제정할 때 입법 목적은 이렇다라는 거지 실제로 법을 해석을 할 때 입법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소년법 보면 만 14세 이상의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형사적 처벌을 가능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반해서 만 14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촉법소년이라는 개념이 적용이 되고 그래서 형사적 처벌은 안 하고 보호처분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법이 규정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이 규정 형식으로 봤을 때 이 입법자는 14세 이상하고 14세 미만을 확실히 구분을 해놓고 있고 그래서 만 14세 미만이 고의적으로 형사적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입법자의 의도구나. 이런 식으로 입법자의 의도를 앞에 영상에서 봤던 박주민과 같은 그런 내용의 입법자의 의도가 아니고 법률이 규정된 형식이나 방법 그것을 통해서 역으로 입법자의 의도가 추산이 된다는 거죠. 그 법을 적용하거나 해석할 때 입법자의 의도나 입법 의도가 고려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개념의 입법자의 의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을 집행하거나 해석할 때 첫 번째 입법자의 의도는 거의 고려 대상이 아니고 입법자의 의도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을 제안하거나 법률을 통과시킬 때의 토론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떠들었던 그런 개념의 입법 의도가 아니고 법문 구조상 나타나는 그러한 입법 의도가 입법 의도로서 고려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금수완박 법률의 법 조문의 입법 의도라는 것이 어떤 건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수완박의 내용을 이루는 구체적인 법률은
검찰청법하고 형사소송법이 주로 있는데요. 검찰청법 조문을 보고 그 조문에서 입법자의 의도라는 것이 어떤 건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검찰청법 제4조에는요, 검사의 직무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고, 1항 1호에 보시면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또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그러한 범죄의 범위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목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범죄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법 규정을 봤을 때 해석될 수 있는 입법자의 의도는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그러한 범죄의 범위로서 가목에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부패범죄, 경제범죄는 입법자가 대통령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에 대한 범위를 정할 때 부패범죄, 경제범죄와 같은 그러한 어떤 것이 사례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을 입법자가 사례로 이렇게 들어두고 이와 등이라는 것은 이와 동급의 이런 뜻이겠죠. 이와 동급의 어떤 범죄로 판단되는 것은 대통령이 판단해서 정해라. 이렇게 이 법 규정상 입법 의도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봤던 박주민이가 떠들었던 입법 의도는 그것은 입법을 하려는 사람의 입법 목적이지 실제로 법률을 해석할 때 입법 의도와는 전혀 개념이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박주민이가 말했던 그러한 입법자의 의도라는 것은 법률 해석을 할 때 고려되지 않습니다. 지금 말했던 것처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이 정하는 주요 범죄라는 이 문구에 의해서 역으로 입법자의 의도가 이 문구상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몇 발 물러서서 박주민이가 말한 것처럼 그러한 것이 입법자의 의도이고 또 그러한 것을 법률 해석할 때 고려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더라도 이것이 박주민이가 말했던 민주당의 의사 이 개념이 입법자의 의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하고 국회의원의 지위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국회의원은요, 개별 한 명 한 명이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단위로 예산이 배정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국가기관일 뿐만 아니라 이 국회의원들이 집합적으로 모여 있는 이 국회도 독자적인 국가기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박주민식 입법자의 의도를 고려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가 나눠지죠. 하나는 국회의원 전체로서 국회의 의사가 입법자의 의도인가, 아니면은 국회의원 개별 국회의원의 의사의 산술적인 합의 국회 입법자의 의도인가. 자, 이거부터 이제 먼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국회의원들이 집합적으로 모여 있는 국회 전체의 의사가 입법자의 의도다. 이렇게 입법자의 의도를 본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은 이제 입법자의 의도라고 했을 때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법안을 제안했던 사람의 의사,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 소속이 의결에 찬성했으니까 그 민주당 국회의원 소속들 의원들의 의사, 이것이 바로 입법자의 의도다.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입법자의 의도라 그러면 개별 국회의원들의 의사의 산술적인 합, 혹은 국회의원들이 모여있는 국회라는 집합체로서의 국가기관인 국회의사, 이 둘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 국회를 구성하는, 집합적 의미의 국회를 구성하는 자의 일부일 뿐이기 때문에 의결에 찬성했던 민주당 의원들의 의사가 국회의사다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집합적인 의미의 국회의 의사를 입법자의 의도로 고려한다면, 그렇다면 그 법안에 찬성했던 사람들의 의사, 그 법안에 반대했던 사람들의 의사, 그 다음에 그 법률이 어떻게 심의됐는지,
심의 절차가 공정했는지 적절했는지 이런 전체적인 것을 다 고려한 개념이 국회의사, 즉 입법부의 의사, 입법의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봤던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했다 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곧 입법자 의사가 되는 게 아니고 국회의사가 입법의 의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찬성했던 사람, 반대했던 사람, 그 절차적 과정이 충분했는지 또 부족했는지 부당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 개념이 입법자의 의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히 박주민이 말했던 것처럼 찬성했던 국회의원들의 의사는 단순히 국회를 구성하는 일부인 민주당의 의사이기 때문에 국회를 구성하는 일부인 민주당의 의원들의 의사가 입법자 의사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물러서서 입법자의 의도라는 것은 국회의원 개별 의원들의 의사의 합이다. 추상적인 국회라는 것의 의사가 아니고 국회의원 개별 구성원들의 산술적인 의사의 합이다. 이렇게 보면 더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은 내면이 완벽하게 동일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국회의원 개별 의원들이 그 어떤 법률을 통과시키는데 찬성했다 혹은 반대했다 하더라도 그 찬성하고 반대하는 그 국회의원 개인의 내면은 전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는데 전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또 찬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은 찬성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는 반대하지만 당론이 정해졌으니까 찬성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국회의원의 개별 의사의 합의, 산술적인 합의, 입법자의 의사다 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입법자의 의사를 추론해내기에는 그래서 불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의 영상에서 박주민이가 민주당 의결에 찬성했던 민주당의 의사가 입법자의 의사다 라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이 해석이나 적용의 원리를 전혀 모르는 정말 무식한 그러한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법률을 집행하거나 해석을 할 때는 입법자의 의도라는 것은 고려되지 않고 법률의 규정, 그 규정 범위 내에서 법률을 집행하고 해석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법률의 규정 범위가 바로 해석의 범위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또 입법자의 의도라는 것을 고려하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입법자의 의도는 앞에서 봤던 국회의원이 떠들었던 그런 개념이 입법자 의도가 아니고 법문 구조상, 형식상 드러나는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역으로 추산된 게 입법자의 의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이러한 개념은 법실정주의라는 관점에 의해서 이루어진 설명입니다. 이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을 해석을 할 때는 법실정주의 즉 관점에 의해서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실정주의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 내용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시면 법실정주의라는 것을 검색하셔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정치 현상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